지금 당장 수익 보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구간을 먹냐 못 먹느냐, 거기서 여러분들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지금 43K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 반등이 그래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0.5구간을 살짝 깼지만 이 자리를 비벼주고 이 큰 추세의 하단을 지켜주면서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0.236에서 다시 비비고 있네요. 단기적으로 이 조정이 끝난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큰 하락이 남아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고, 자, ETF 승인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되던 안 되던 1월달까지는 흔드는 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일 벌써 블랙록과 이 SEC가 현물 ETF 승인권에 대해서 오늘까지 총 24차례의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정 자료의 요청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1월 달이 아니라 12월 안으로, 곧 열흘 안으로 ETF 승인 발표가 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원래 우리가 1월 중순에 발표했잖아요.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흔들 겁니다. 흔들면서 한 번에 더 하락이 남았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빨간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는 항상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조정이 나왔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횡보를 했지만 이런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데이터들만 보더라도 지금 너무 과열된 구간이다. 그러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 보조지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시작해줬고, 그 뒤로 줄곧 상승을 해줬습니다. 고점을 높이면서. 근데 RSI는 고점을 낮춰주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단편적인 이 지표들만 봐도 우리는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겠죠. 여기서 이 고점을 한번 깨고 이런 식으로 흐를지, 아니면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하락을 유발할지, 아니면 상승했다가 눌릴지, 결국에는 이 한 번이 남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계속해서 또 살펴보면은, 자, 과열된 구간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2.31포인트 이 구간을 닿았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왔어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넘어섰지만 결국에는 조정이 왔고. 자, 그런데 이렇게 올지 이렇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면 이때가 한 15% 정도 빠졌고요. 이때는 한 30% 빠졌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5%에서 30% 정도가 빠졌거든요. 이 정도의 하락 구간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때는 뭐 마이너스 한 60% 정도 가까이 빠졌는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마이너스 60%씩 빠지는 구간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시장이 굉장히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나오기 힘들다고 보고, 많이 빠져도 마이너스 30%,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30% 빠지면은 오히려 좋다, 이만한 기회가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정도는 안 빠질 수도 있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담을 거라는 걸 이제 알아요. 시장도, 고래들도 알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그림이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 위아래로 계속해서 흔드는 장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래면 이런 그림이 나오면 밑에서 다 죽을 텐데 이런 자리를 주겠습니까? 안 주거든요. 순간적으로 한 번씩 빼면서 공포감을 유발하는 거죠. 가령 딱 지금 같은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들, 그죠?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흔들면서 횡보하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횡보하다가 한번 빼고, 횡보하다가 한번 빼고, 이러면은 무서워서 개미들이 여기 못 담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더 깰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개미들이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구간에서 겁먹지 말고 담으셔야 됩니다. 자, 시드는 어떻게 할 거냐? 시드는 조금씩 담아서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비트를 모아가시면 됩니다. 일단 안전하게 매매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담고, 여기서 한번 담고, 이렇게 3번 정도 빠져도 물을 탈 수 있는 정도의 시드를 충분히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여유 있을 겁니다. 이 시장은 결국에는 심리 싸움이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심리 싸움 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심리 싸움이에요. 내가 멘탈이 편안하지 않으면 절대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 떨어졌을 때 여기서 몰빵을 합니까? 여기서 시드를 다 태웁니까? 아니죠. 만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절대 확신을 두고 매매하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갈 거야.
이거는 빠지는 거야, 이거는 상승하는 그림이야, 이렇게 확신을 두고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확률은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다 두고 우리는 베팅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편안하려면 시드를 분할해서 모아 가셔야 된다. 여기서 10% 탔다가 상승하네, 에라 모르겠다, 여기서 또 타지 말고 이대로 냅두고 있다가 어차피 이 파동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국에 여기서 못 탔다고 해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찍었을 때 여기서 담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못한 사람들은, 모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 자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 있게 조금씩 조금씩 담아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24년도 25년도 불장이 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또 매집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 피날레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사람이 마음적 여유가 있어야 일도 잘 풀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유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고 이런 구간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 내려고 하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는데 더 가니까 여기서 또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조정 나오고 여기서 팔고, 내가 100만 원의 수익을 봤는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계속해서 까먹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한 30만 원 남아있어요. 20만 원 남아있고. 왜 여기서 들어갔는데 손절이 나오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는데 욕심 때문에 여기서 사서 마이너스 5%가 돼버리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이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이 마이너스 5%도 견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돼버리면 손절을 하는 거죠. 그게 곧 욕심이고, 내가 항상 진입했을 때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상승할 거라는 막연한 확신 말고 내가 분석에 대한 확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의 분석과 그런 진입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난 여기서 익절했는데 더 가니까 더 갈 것 같아서 타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진입할 때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근거. 코린이라서 저는 근거가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핑계고요. 코린이라도 진입했을 근거가 무조건 있을 겁니다. 상승할 것 같아서 진입했어요 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도박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다들 공부를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그만한 이유라도 무조건 근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근거로 진입을 하셔야 내가 손절을 해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인만의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난 여기서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진입 근거가 부족하다면 100만 원 정도만 들어간다든지, 그래야 마이너스 5%가 돼도 내가 수익 본 거에서 소액 잃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자기만의 원칙을 세워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말씀해드렸습니다. 꼭 한번 리마인드 시켜보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 2.31포인트를 찍게 되면 항상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길어봤자 커봤자 마이너스 30이었고 보통 마이너스 10%에서 15% 사이였다. 근데 지금 딱 그 구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마이너스 10% 정도가 빠졌었죠.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흔들 수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딱 2.1포인트에 맞닿았죠. 그러면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고, 자, 일각에서는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ABCD 2로 5개의 파동을 그리면서 한 번 더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서 A, B, C, D, E로 빠지고 위로 상승한다, 요 그림인데, 자, 여기서 차트 분석을 잠깐 하자면 이것 또한 그 분석한 사람의 예측이겠죠. 절대 예측하면 안 되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건데, 그런 그림이 나오려면 여기를 한 번 더 터치를 해야 돼요. 지금 상승해주고 있긴 한데 이게 한 번 더 터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살짝 비비는 모습을 보여줘야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돌파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가격을 위로 상방을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것은 위로 가겠다는 뜻이니까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위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어트 파동 5파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5파 완성이긴 한데 연장을 한 번 더 갈지 늘릴지 그 구간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1, 2, 3, 4, 5가 나온 거고, 연장으로 임펄스 나오고 상승은 1단락 된다. 그리고 조정이 한 번 더 온 뒤로 조정 파동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이 시작된다, 요 그림이거든요. 이 구간이 이제 1월달 구간이겠죠. 1월 정도. 그래서 1월 정도는 흔들고 2월, 3월, 4월부터 이렇게 쭉쭉쭉 더 큰 상승을 한다, 이 논리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정말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다. 솔직히 이 뒤에 그림은 잘 모르겠지만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보통 엘리트 5파 완성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끝나거나 이러지 않고 보통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립니다. 한 번 더 올렸다가 여기서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헤드앤숄더 만들고, 보통 빠질 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2단계란 말이죠. 2단계. 근데 이거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러기에는 여기서 너무 비비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상승해주고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요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적이 많으니까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더블탑을 형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채널 한번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해보셔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양봉을 1시간 봉인데 양봉을 띄워주고 있네요. 지금 영상 올라왔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여기를 1차적으로는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예, 여기를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한다면 또 여기를 돌파를 하러 가겠죠. 여기서 이제 트리플 탑이 형성이 되겠죠. 여기서 무조건 눌릴 겁니다. 한번 눌리는데 여기를 지켜주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이낸스 선물 기준 43.6K를 지켜준다면 이거는 또 한 번 날아가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두드린다는 것은 위로 깨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46K를 향해서 가겠죠. 이 가는 도중에 이 사이에서 또 알트의 순환 매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또 하루 이틀 또 홀딩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자리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눌리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상승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해시레이트가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상승을 얘기하겠죠. 비트코인에 미래가 없다면 채굴자들이 이렇게 채굴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채굴자들도 이 고래들, 이 미래를 보고 지금 채굴을 하는 건데, 가능성이 없다면 계속해서 이 채굴을 하겠습니까? 채굴량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말 이때부터는 암흑기가 시작되는 거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신고점을 갱신을 했으니까 눌리더라도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보면 지금 이 구간이잖아요. 비트코인 프랙탈 구조입니다. 15년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흘러가는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데, 저도 이전 영상에서 2015년이랑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굉장히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인 흐름은 19년도, 20년도랑 좀 비슷한데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15년도의 흐름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눌리는 구간은 크게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이 상방으로 견인해준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워낙 성숙해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심한, 하루에도 막 50%씩 빠지고 50%씩 상승하고, 예전에 2012년도 13년도 막 이때는 하루하루 50%씩 빠지고 상승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이제 안 오니까 빠져봤자 마이너스 10%에서 뭐 커봤자 30%인데 30%까지도 안 올 것 같고, 많이 빠져도 마이너스 20% 정도 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매수를 해나가시면 이 구간에서 내가 다 담았다고 해도 내 평단은 여기잖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반감기에 지금 이 시장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정말 크게 돈 버실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끝까지 다 수익을 내지 못하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샀다가 여기서 팔았는데 결국에 여기 다시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선물이든 현물이든 이것 때문에 청산당하고 손절하고 마이너스 70% 되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 길잡이를 제가 또 해드릴 거고, 저도 이 17년도 때 다 그렇게 이런 시절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면 되니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5년 10월 정도가 고점이 될 거다라고 어제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거니까 이 고점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얼추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조정 오는 것도 이 구간도 알 수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조정이 와야 된다, 당장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조정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결국엔 지금 이 구간이다, 고작해서 이 구간이고 아직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나만의 원칙을 세워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수익 내는 것보다 나만의 원칙을 세워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큰 장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수익 보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구간을 먹냐 못 먹느냐, 거기서 여러분들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매매 관련해서 꿀팁들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